은행에 그 선적서를 제시해서 대금을 지급받았다도 그게 매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은행 아닌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장 유효기한 내인데 실제 지정은행이 이제 이 지정되지 않은 은행이 지정은행에 매입을 또 의뢰하겠죠. 지정은행이 매입을 한 것은 신용장 유효기한을 지나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매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통일규칙상 매입이냐 아니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연지급 신용장이라 해서 연지급 신용장은 뭐예요? 신용장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 제시된 경우에 그 일남 후 정기 출구보험 비슷하게 그 지급 제시된 일정 기한이 지난 후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이 연지급 신용장이죠. 그러니까 일남 지급 신용장, 연지급 신용장 상관없이 그 매입은 신용장 통일직이 정하는 의미를 충족하는 매입이어야 한다. 뭐 이런 판례입니다. 2003년도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신용장 통일직 제 42조 사망인가요? 사망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해야 할 유효기간과 장소 또는 일반 매입 신용장의 경우, 일반 매입 신용장은 이제 자유 매입 신용장이라고도 불리우죠. 일반 매입 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니까 어느 은행이든지 매입 은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용장입니다. 매입을 위한 서류 제시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위규칙 제43조 2항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서류 제시를 위한 특정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직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기한이 오래된 것이니까 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고 매입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많이 다퉈집니다. 서류 제시를 위한 신용장 유효기간과 운송 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 통일규칙의 각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 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 제시 장소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 내에 서류 제시 장소라는 것은 그 지정은행이 되겠죠.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되겠습니다. 개설은행은 이와 같이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 제시 장소에서 신용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 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 제시 은행 또는 혹은 지정은행의 선적 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정은행 아닌 은행에 제시한 것은 매입으로 볼 수 없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느냐 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자가 이와 같이 정당한 기간 내에 서류 제시 은행의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모든 필요 서류를 제시한 이상 개설은행으로서는 수익자의 신용장 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안은 이제 그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그
지정된 은행에 정당하게 일치되는 신용장과 일치되는 서류가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신용장 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겠어요. 자, 2005년도 판례입니다. 신용장 통일 측은 선적 서류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 은행에 의하여 유효기일 경과 후에 선적 서류의 개설은행에 송부된 경우, 자, 선적 서류가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은행이 뭘 잘못했는 유효기일 경과 후에 선적 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부됐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확인은행, 지정은행이 언제 서류를 접수하였는지 혹은 언제 서류를 매입하였는지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적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그 표지에 서류는 유효기일 내에 제시되었음 또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 선적 서류는 신용장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금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 서류 매입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매입 신용장이 아니고 지정 신용장인 것 같습니다.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건 속에는 연지급 신용장의 대금 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 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지급 신용장 개설에 환호 의무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환호 의무 발행 없이 연지급 신용장이 발행될 수 있다고 그랬죠. 신용장 통일규칙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선적 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 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용장,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지정은행이 신용장을 매입하면은 통일규칙상 매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정은행이 매입에 관한 수권이 없는 비지정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 등을 제시받고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아까 나온 것이죠. 예, 똑같은 페이지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비지정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 등을 제시받은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그러한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비지정은행과 수출환호음 등의 재매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비지정은행의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관여한 환호음 등을 비지정은행이 수시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재매입하되 환호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환호음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비지정은행과 지정은행 간에 이렇게 수차례 이런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정은행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비지정은행이 그 재매입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비지정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서류에 대한 지급이나 취임을 의뢰받고 지정은행에 그 매입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정은행에 바로 매입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정은행이 자신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비지정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재매입 약정이 적용되므로 지정은행은 이 재매입 약정에 따라 비지정은행의 재매입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때 지정은행이 선적 서류 등을 매입하기 전에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의뢰에 따라 수익자에게 연지급 신용장에 지급 확약을 한 경우, 확인은행의 지위에서 이때 뭡니까? 지정은행은 이제 확인은행이 되겠습니다. 지급 확약을 또 했어요. 확인은행의 지위에서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대금 지급의 만기일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금 지급의 만기 전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기일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연지급 신용장인 것 같은데 아직 대급 지급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연지급 신용장은 만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사안은 이제 그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연지급 신용장 만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양 당사 사이에 그 대가 지급에 관하여 재매입 약정을 배제하기라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체결한 재매입 협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에 지급한 것도 아니고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재매입하기로 약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재매입 협정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설은행에 대한 송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매입은행은 이제 그 신용장 서류를 매입했으면 개설은행에 대해 송부하고 상환을 구하겠습니다. 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구하겠어요. 지정은행은 매도인 또는 수익자로부터 인도받은 서류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송부한다. 즉 지정은행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대해서 상환을 위한 제시를 하는 것이다. 서류를 송부받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에 상환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과 지정은행 간에는 거래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이 개설한 구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정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해 서류를 매입하면은 이제 확인은행, 개설은행에 대해 상환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08년도 대법원 판례는 이제 신용장 조건으로 비서류적 특수 조건이 삽입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용장 통일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돼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서류에 관하여서 어떤 명시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조건이 있으면 이건 비서류적 조건이 되고요. 유효한 신용장 조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상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특수조건 내용이 서류 조건이 아니고 비서류적 특수조건입니다. 당해 신용장 기재의 문헌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한지 여부, 당해 신용장 개설 및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우,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및 그 특수조건을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에 부과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신용장 통일규칙에 위배되는 조건입니다. 신용장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 비춰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치므로 신용장 거래 관계에서 이제 매입은행이 있죠. 이제 매입은행은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었는지 심사할 텐데 비서류적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재반 정황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비서류적 조건을 유효하게, 원래 무시해야 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상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의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이 이와 같은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 조건이 있는데 대금을 지급한 모양이에요. 근데 상환은 못 해주겠다. 개설은행이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제5차 신용장 통일칙 제14조 D항의 규정에 하면 신용장 제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제시인을 위하여 보관하든지 혹은 제시인에게 반송할 것이 요구되는 바. 그렇죠? 제시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이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적 서류 등의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용장에 부과된 특수 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 서류 반환 의무에 관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이 특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 그럼 이제 그 제시된 서류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 반환 의무에 관하여 신용장 통일칙 등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위 규정 등을 유추하여 그 제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인 등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범위 상당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제시인 등이 그 제시된 서류의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사정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은 이 반환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다. 뭐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제5차 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 2항이 신용장 개설은행 등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그래서 그 불일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의무를 해태하면은 이제 그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해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장 제시 서류에 불일치가 있다 해도 개설은행이 제시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라 대금 지급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나 그 이후 신용장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이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뿐이지 무슨 매입은행이나 수익자, 그러니까 수익자나 그 이후 신용장 매입은행이 종전이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인에 대한 통지를 하겠죠. 매수인에 대한 통지를 하고 서류를 인도합니다. 개설은행은 서류가 도착되었다는 것을 개설은행에게 통지한다.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거래의 근거가 되는 상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보통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의 구자에서 차감한 후 매수인에게 서류를 인도한다. 그렇죠? 이처럼 서류는 수익자, 즉 매도인으로부터 지정은행과 개설은행을 통해서 매수인, 개설은행에게 송부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그 거래 과정 그림 나왔죠? 이게 거꾸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으면 지정은행, 이 확인은행, 개설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이 최종적으로 개설의뢰인 이렇게 역으로 송부하고 그 지급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환어음, 문송서류 및 보험증권 등 유통성 유가증권을 다음 당사자에게 배서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한다. 지시식, 유통성으로 발행된 증권은
배서교부에서 양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인에 대한 물품의 인도가 있겠습니다. 이제 매수인은 뭡니까?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은 운송 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인도받겠죠. 자, 기본 계약인 매매 계약의 목적인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수인은 자기에게 양도된 선화증권 등 운송서를 제시함으로써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다. 그러면 양 당사자의 그 매매 거래, 수출입 거래, 매매 계약서부터 시작한 이 수출입 거래가 원만하게 종료가 되겠습니다. 한편 물품이 운송 중에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매수인은 인도받은 보험 서류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다. 만약에 물품이 멸실 훼손되면 이제 보험금을 받아서 충당해야 되겠죠. 자, 관련해서 1992년도 판례를 보겠습니다. 화물이 이미 수입되어 보증도의 방법으로 실수요자에게 인도되었으나 수입업자가 그 대금의 추심을 위하여 새로이 이 화물의 수입을 위한 실수요자의 신용장 개설을 통한 대금 결제를 허용한 경우, 자, 보증도에 의해서 물품이 인도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정당한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가 되는 수 있는데요. 은행이 만약에 그것이 어떤 책임 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은행 보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증도 관행이 되겠습니다. 자, 실수요자가 보증도의 방법으로 화물을 인도받아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채 과다로 신용장 개설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고 수입업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화물을 새로이 수입하는 것으로 하여 개설된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입업자 측의 채권 추심 방법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위법한 것으로서 선화증권 소지인이나 운송인 등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자, 이 보증도의 관행에 따라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경우에 재반 정황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 무자력자고요. 그 함부로 이게 물품이 사실을 다 알고서도 어떤 공모 사기 비슷하게 함부로 그 물품이 인도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화증권 소지인이나 운송인 등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네. 자, 쭉 우리 뭡니까? 신용장 거래에 관련된 전반부 부분을 쭉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예시라고 해서 취소 불능 화한 신용장의 예라고 해서 양식, 이게 예가 있습니다. 이 화한 신용장은 이제 irrevocable 취소 불능으로 발행되고요. 여기 irrevocable이란 말이 있죠.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이게 이제 화한 신용장입니다. LC라고 줄여서 LC라고 그러죠. Importer's Bank Confirmation of Brief Cable. 이게 이제 confirmation, 아까 그 confirm 대리시 나왔는데 여기에 confirmation을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자, importers bank. importers bank는 수입자 은행이니까요. 그러니까 매수인 측 은행이죠. 개설은행이 되겠습니다. advising bank, 저맹 뱅크, 독일 은행으로 되어 있네요. 샤롯테 NC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죠. 미국 기업이고요. 요즘 한창 트럼프 대선 관련해서 지금 여러 주들이 보수냐 진보냐 다퉈지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저기 미 남동부 해안에 있는 주입니다. 어드바이징 뱅크, 이건 통지은행인데 이게 이제 독일 뱅크 은행이고요. 베네피셔리, 이게 수익자죠.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페더라우스 GMRC FRG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커런시 달러는 이제 US 달러고요. 어마운트는 35,000달러요. 한 4천만 원 되겠군요. 데이트 오브 이슈 개설일 이슈잉 뱅크 레터 오브 크레딧 넘버 그 화한 신용장 개설 그 순인번 그러니까 개설은행에 쭉 화한 신용장이 1번, 2번, 3번 쭉 이렇게 순위별로 나와 있겠죠. 그 순번이고요. 어드바이징 뱅크 레터 오브 크레딧 넘버가 있고 애플리컨트는 개설 의뢰인 이제 매수인이 되겠죠. 다운필로우 인코퍼레이션 다운필로우 기업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NC에 있죠. 그러니까 임포터즈 뱅크하고 요게 당연히 같겠죠. 그리고 이 보통 이 베네피셔리아 수익자 거래은행이 통지은행이 됩니다. 그리고 익스파이어리 데이트 신용장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for negotiation. negotiation은 매입이라고 그랬죠. 매입. 그러니까 매입을 위해서 서류가 제시돼야 할 기일. 그때까지 제시돼야 됩니다. expiry date가 되면은 그때까지 제시 안 되면은 신용장 유효 기간이 지나서 신용장 무효가 되고 대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뭐 day, month, year 이렇게 있고요. 숫자로만 해서는 안 되고 $35,000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젠틀맨 해가지고 은행이 뭐 한마디 해야죠. We hereby issue the document letter of credit in your favor. 당신을 위해서 화한 신용장을 발행한다. 뭐 등등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이 10번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신용장 조건이에요. 이 신용장 조건은 서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 조건이어야 되죠. Commercial invoice in duplicate. 트리플리케트인가요? 상업송장 세 통. 트리플리케트는 세 통이죠. U.S. Special Customs from 1111 in triplicate. 미 합중국 특별 관세 양식 1111 세 통. 그리고 뭡니까? Insurance Policy Certificate in Duplicate Covering All Risks 두 통이 제시돼야 돼요. 그러니까 110% 이상 부보돼야 한다고 그랬나요? 모든 어떤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그리고 Certificate of Origin Form A in Duplicate Duplicate는 이제 두 통 되죠? 원산지 증명서 A 양식 서류가 제시돼야 됩니다. Full set 3-3 clean onboard bills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importers bank marked foreign prepaid notify applicant. 그래서 이제 무고장 무유보 선화증권입니다. 이런 서류들이 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shipment from FRG to Norfolk, 버지니아, 버지니아로 이렇게 버지니아 항구에서 이게 선적이 되고 partial shipments prohibited 일부 선적은 금지되고 trans shipments prohibited 딴 데서 선적되는 건 금지된다. Special conditions 특별 조건, 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Documents must be presented to negotiating bank within 10 days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s,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 latest ship date March 15, 2005. 그래서 특수 조건 이거는
뭐 서류 관련한 것이니까요. 뭐 선적이 언제까지 돼야 된다. 서류 표시가 있죠. 뭐 등등. Indications of the advising bank. place, date, name. 통지은행 관련한 사항들 이게 있고요. 네, 뭐 예시에 대한 설명이 이게 한글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실제로 이 화환신용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뭡니까 12주차 강의 2회 시, 뭐 3회 시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12주차 강의 회시에 이제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됐군요.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